안녕하세요. 최신 학술지의 논문을 소개하는 고종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마지막으로 흙을 만진 것은 언제였을까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뭔가를 만들거나 나무에 올라가거나 빗속에서 뛰어논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6년 3월 국제학술지 Education Sciences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핵심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자연 속에서 노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연구진은 1학년 학생 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25명은 자연놀이 그룹으로, 나머지 25명은 비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연놀이 그룹 아이들은 10주 동안 매주 한 번씩 학교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나무에 오르고 진흙을 만지고 나뭇가지로 오두막을 짓고 풀숲을 탐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했습니다. 비교 그룹 25명은 같은 기간 동안 교실에서 기존 방식대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10주 후 연구진들은 두 그룹의 수학과 읽기 성적, 정서적 건강, 학교 참여도, 자연과의 관계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화가 일시적인지 지속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연구는 50명이라는 작은 규모입니다. 연구자들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나이, 같은 교육 과정 안에서 단 하나의 조건, 즉 자연 속에서 스스로 노는 경험만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직접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수학 실력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읽기는 두 그룹 모두 비슷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달랐습니다. 자연놀이 그룹은 수학 점수가 의미 있게 올랐고 비교 그룹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통나무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무게와 공간을 계산했고 오두막을 지으며 구조를 설계했고 돌멩이와 솔방울을 세고 쌓았습니다. 수학 문제집 없이도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교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와 정서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연놀이 그룹 아이들을 작은 가족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교실에서 좀처럼 어울리지 못했던 아이들이 함께 오두막을 짓고 탐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실에서 늘 산만하고 불안했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는 오랫동안 집중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교실로도 이어졌습니다. 비교 그룹도 또래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연놀이 그룹처럼 깊고 지속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연을 향한 애정이 생겼고 그것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자연놀이 그룹의 아이들은 10주 후에도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슬퍼 보여서 말을 걸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자연은 제 전부예요.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교 그룹에서 나타난 일부 긍정적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진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연구에서 변화를 만들어낸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자연이라는 공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그리고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이 3가지는 호주의 특별한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 공원에서도 아파트 화단 옆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연을 놀이 공간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흙을 만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돌을 쌓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이 더러워져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수학 실력이 오른 것도 바로 그 감각적이고 탐험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학은 문제집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아이에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서성일 수 있습니다. 그 어색한 시간을 견뎌 주세요. 스스로 결정하는 그 경험이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자신감을 동시에 키우게 됩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것이 아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 자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 연구에서 아이들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한 요인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관계를 만드는데 탁월한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같은 나무를 바라보고 같은 새소리를 듣고 같은 구름을 올려다보는 것, 그 시선의 공유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작은 경험을 반복해 주세요. 자연놀이 그룹의 변화가 4개월 후에도 유지된 이유는 10주 동안 매주 같은 공원을 찾아간 반복에 있었습니다. 한 번의 특별한 나들이보다 매주 동네 공원을 함께 걷는 것이 아이에게 더 깊이 남게 됩니다. 소박하고 반복적인 경험이 아이 안에 자연을 향한 감각과 애정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자연과 자유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아이의 두뇌와 마음과 관계를 동시에 키우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필요한 수업은 아직 학교나 학원 시간표에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흙을 밟고 바람을 맞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 기독교 전통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두 번째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자연은 그분의 손길을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가장 깊은 가르침은 길을 걸을 때, 함께 앉아 있을 때, 같은 하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자연 속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 되고 관계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